동일한 도시, 동일한 동네에 있는 두 채의 아파트를 상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아파트는 연봉 1억 2천만 원을 받는 사람의 집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벽에 걸린 75인치 거대한 TV와 500만 원짜리 고급 가죽 소파가 당신을 맞이합니다. 주방에는 포장도 뜯지 않은 최고급 가전제품들이 쌓여 있고, 옷장에는 아직 가격표가 붙어 있는 옷들이 넘쳐납니다. 심지어 남는 방 하나는 몇 년째 손도 대지 않은 잡동사니 창고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의 주인은 매일 밤 식은땀을 흘리며 통장 잔고를 확인합니다. 그들은 단 2번의 월급이 끊기면 곧바로 파산의 늪으로 추락할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이제 두 번째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이곳은 연봉 6천만 원, 첫 번째 사람의 절반밖에 벌지 못하는 사람의 집입니다. 문을 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공간입니다. 소박한 소파, 적당한 크기의 TV, 매일 사용하는 도구들만 정갈하게 놓인 주방. 옷장에는 실제로 입는 옷들만 걸려 있고, 남는 방은 온전한 침실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평온하고 확고한 눈빛으로 계좌를 확인합니다. 그들의 통장에는 18개월치 생활비가 고스란히 쌓여 있으며 매달 월급의 20%를 기계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동네, 절반의 소득. 그러나 재무적 안전성은 무려 10배에 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득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깨닫지 못하는 물건과 돈 사이에 숨겨진 잔혹한 상관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도박에 빠진 것도 아니고 치명적인 사치병에 걸린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이 벌어들이는 모든 돈을 쏟아부어야만 유지할 수 있는 거대한 생활 방식을 서서히 아주 치밀하게 축적해왔을 뿐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소득이 높아지면 부자가 될 것이라고. 하지만 거대한 신용 시스템은 돈이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을 아주 많이 벌면서도 카드를 긁어 물건을 사는 행위가 성공의 증거라는 얄팍한 환상에 빠진 자들을 가장 사랑합니다. 당신이 평생 명심해야 할 잔혹한 진실을 하나 해부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소유한 모든 물건은 당신에게 2번의 비용을 청구합니다. 첫 번째 비용은 영수증에 찍힌 구매 가격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아는 뻔한 함정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척추를 부러뜨리는 것은 바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두 번째 비용입니다. 두 번째 비용에는 보관, 유지, 정신적 에너지, 그리고 끔찍한 기회비용이 포함됩니다. 당신이 거실 한 구석에 방치해둔 200만 원짜리 러닝머신을 볼까요? 그 기계는 당신의 집에서 공간을 차지합니다. 도심 지역의 공간은 돈입니다. 그 러닝머신이 차지하는 공간의 암묵적인 월세만 계산해도 1년에 수십만 원의 돈이 옷걸이로 전락한 쇳덩어리를 보관하는데 증발하고 있습니다. 보트의 로망을 가진 자들을 볼까요? 4천만 원짜리 보트를 샀다고 끝이 아닙니다. 겨울철 보관료, 청소, 등록, 보험, 그리고 끝없는 수리비용. 업계의 잔인한 법칙에 따르면 연간 유지비는 보트 가치의 10%에 달합니다. 당신은 보트를 타든 안 타든 매년 400만 원이라는 현금을 허공에 불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기회비용에서 옵니다. 당신의 물건에 묶인 모든 돈은 거시경제의 거대한 톱니바퀴 속에서 불어날 수 있었던 투자금을 빼앗긴 것입니다. 집에 차려놓은 2천만 원짜리 홈짐 세트는 단순한 쇳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15년 동안 인덱스 펀드에서 6천만 원, 7천만 원으로 불어날 수 있었던 당신의 미래를 갉아먹은 포식자입니다. 당신은 홈짐을 산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의 폭격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를 당신의 손으로 직접 부숴버린 것입니다. 이제 더 잔혹한 거시경제의 메커니즘을 뜯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라이프스타일 승수 효과라고 부릅니다. 거대한 소비 시스템은 결코 당신에게 단 하나의 물건만 팔지 않습니다. 당신이 7천만 원짜리 고급 SUV를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차는 결코 혼자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비싼 자동차 보험료, 더 고급스러운 세차 서비스, 그리고 심지어 그 차에 어울리는 새로운 골프 클럽까지 끝없는 지출의 폭포수를 끌고 들어옵니다. 당신의 소득이 늘어나면 당신의 취향도 생활의 기준도 함께 팽창합니다. 이것은 진보로 위장된 파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돈을 번 만큼 더 좋은 물건을 소유할 자격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들의 전화기는 멀쩡하지만 최신 모델의 카메라가 조금 더 좋다는 이유로 바꿉니다. 자동차는 완벽하게 굴러가지만 이웃집 차가 더 크다는 이유로 바꿉니다. 가구는 편안하지만 단순히 눈에 익숙해졌다는 이유로 바꿉니다. 당신은 이것을 업그레이드라고 부르겠지만 자본주의의 정육점에서는 이를 부의 자기 파괴라고 부릅니다. 이 파멸의 쳇바퀴를 멈추지 않으면 결국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금리가 폭등하고 기업들이 구조조정의 칼날을 휘두르는 잔혹한 경제 위기가 당신의 문을 두드립니다. 이때 소득의 의존에 빚을 내던 자들의 숨통이 끊어집니다. 그들이 쌓아 올린 거대한 생활 방식은 순식간에 악성 부채로 돌변하여 그들을 진흙탕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단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비용 생태계가 너무 거대하고 무거워서 단 2주만 월급이 끊겨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파멸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냉정한 자산은 당신의 눈에 보이거나 남에게 자랑할 수 있는 번쩍이는 물건이 아닙니다. 이 지옥 같은 자본주의 경기장에서 유일한 생존 무기는 바로 선택의 특권, 옵셔널리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차원이 아닙니다. 선택의 특권이란 당신을 갉아먹는 유독한 직장 상사에게 언제든 사표를 던질 수 있는 권력입니다. 경제가 붕괴하여 실직 상태가 되어도 2년 동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현금 흐름의 요새입니다. 연봉 2억 원을 받으면서 1억 9천만 원을 쓰는 자는 이 선택의 특권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옥죄는 화려한 감옥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노예입니다. 반면 연봉 8천만 원을 벌면서 4천만 원만 쓰는 자는 거시경제에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끄떡없는 무적의 장갑차를 탄 것과 같습니다. 물건에 돈을 묶어두는 순간 당신은 자유를 잃게 됩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훔치고 당신의 결정을 마비시킵니다. 시스템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가고 났을 때 그들의 덫에 걸리지 않고 당신이 얼마나 움켜쥐고 있는지 그것만을 비웃으며 지켜볼 뿐입니다. 이제 결단할 시간입니다. 이 미친 듯한 소비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와 당장 당신을 묶고 있는 화려한 쓰레기들을 집어 던지십시오. 당신의 집을